얘야, 이거 집에서 한나박김치랑 토라지 무침 좀 가져왔어. 내가 입맛 없다고 해서. 아휴, 어머님, 저 그런 거 안 먹는다니까요. 지난번에도 그냥 두다 버렸어요. 어머, 그랬니? 미안하다. 근데 혹시 도윤이는 먹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잘 먹어요. 굳이 어머님 음식 아니어도 돼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잖니. 며느리, 너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솔직히 이런 정성은 좀 부담이에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상황 계속 반복되면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요. 알겠다. 괜히 민폐가 된 것 같네. 아니요, 민폐까진 아니고요. 그냥 저희 라이프 스타일이랑 안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데 마침 딸이 와서 며느리를 참교육시키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독자 1,000분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65세의 정숙희 씨는 충청북도 음성의 한 시골 마을 낡은 기와지붕 아래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이 떠난 지는 25년. 그 세월 동안 집 안에는 늘 고요한 숨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엔 고추대와 깨십 줄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안방 벽엔 누렇게 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아침 5시에 시작됩니다. 솥단지에 쌀을 씻고 텃밭에서 따온 쪽파를 다듬고 그날 팔 반찬거리를 국밥집에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하루의 첫 일을 마칩니다. 예전에는 장날이면 직접 고추장과 된장을 싸들고 읍내 시장에 나가 좌판도 펴곤 했지만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진 이후로는 동네 국밥집에서 소일 삼아 반찬을 사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돈 하루 10,000원 남지. 그래도 수키 씨는 늘 말합니다. 애들한테 손 벌릴 필요 없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뭐. 그녀의 남편 강진수 씨는 무뚝뚝하지만 손이 야무진 농사꾼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을 잘 못했지만 비 오는 날엔 아내가 마당에 빨래를 널까봐 미리 걷어두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도 쉰을 채 넘기지 못하고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수키 씨는 40, 큰아들 도윤이는 중학교 1학년, 막내 할인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막 한 시기였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수키 씨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보다 더 두려웠던 건 이 아이들,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지 하는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밭 새마지기를 전부 반으로 잘라 절반은 논으로 바꾸고 절반은 비닐하우스로 바꿨습니다. 직접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 오이와 고추를 길러 농협에 넘겼고 비 오는 날에는 마을 새참도우미로 불려다니며 마기를 했습니다. 밤에는 공장 야간 청소를 나갔습니다. 구두 닦기 앞치마를 두른 채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쪽 다리를 절며 집에 돌아오곤 했죠. 아이들 앞에선 늘 웃었습니다. 도윤이 도시락 반찬을 몰래 김밥 천국에서 사다 넣어주면서도 엄마가 특별히 만든 거다 그렇게 말하며 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할인이가 열이 펄펄 끓었을 때는 새벽에 업고 읍내 병원까지 걸어갔고 할인이가 눈을 뜨며 엄마 배고파 했을 때 병원 자판기에서 빌린 1,000원으로 단팥빵 하나를 샀습니다. 이렇게 키운 두 아이, 아들 강도윤 38세는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 있으면 늘 중립을 고수하려 듭니다. 그의 아내, 즉 며느리는 세련되고 말끔한 도시 여성으로 시골 생활을 불편해합니다.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고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 저희는 저희 인생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막내딸 강아린 28세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가끔은 엄마보다 더 어른처럼 말을 했습니다. 할인이는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아 해외 유학을 떠났고 5년
넘게 외국에서 유학생 심리 상담사로 일하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표현은 적지만 엄마를 누구보다 깊이 관찰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숙희 씨는 여전히 마트에 가면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버섯전 재료를 먼저 찾습니다. 명절이면 손목이 퉁퉁 부을 때까지 전을 부치고 오지 말란 말에 발길 돌리면서도 그래도 혹시 와서 배고플까봐 반찬을 챙겨둡니다. 그녀는 아프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 귀찮게 하지 말자는 마음이 뼛속까지 배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아들 내외가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숙희 씨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쌀을 씻고 다시마 육수를 내고 양파 껍질을 벗기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도윤이 말고 그 아가가 이 반찬 하나쯤은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네.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 방문이 그녀가 참고 기다리고 넘겨온 수많은 날들의 끝자락이 될 줄은. 그날 아침 정숙희 씨는 평소보다도 더 서두르셨습니다. 며느리가 전에 짜고 기름진 건 안 먹는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 양념도 줄이고 기름은 종이 타월로 2~3번 닦아냈습니다. 버섯전은 굽는 대신 오븐에 구워봤고 소고기 무국은 정육점에서 제일 좋은 양지로 준비했습니다. 김치는 1년 된 묵은지를 꺼내 씻고 다져 볶음으로 새롭게 변형했죠. 조용한 주방에선 칼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작은 마루 위엔 미리 다려둔 손수건과 냅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희 씨는 오늘만큼은 진심이 전해졌으면 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멀리서 차 한 대가 시골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내리고 그 옆으론 도도한 얼굴의 며느리 서진 씨가 내렸습니다. 차 문을 닫자마자 며느리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말했습니다. 나 도착했어. 아휴 벌써 시골 냄새 나네. 그냥 일 보고 금방 올라갈게. 차창에 얼굴을 들이밀며 손을 흔드는 정숙희 씨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도 무언가 어색했는지 엄마하고만 짧게 인사하곤 짐을 챙겼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뜨끈한 국, 색색의 나물, 갓 부친 전, 그리고 직접 담근 깍두기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 서진 씨는 자리도 앉지 않고 주변을 훑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그냥 배달시키시지 요즘 이런 음식 사실 별로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 버섯은 안 먹어요. 예전에 장염 걸린 적 있어서 트라우마예요. 나물도 기름기 많으면 속이 더부룩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정숙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 국그릇에 팔을 조심스레 걷어냈습니다. 아들은 그저 묵묵히 밥을 뜨기만 했고 그 분위기 속에서 식탁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는 부엌 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휴대폰을 만지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희 씨가 차 한잔 하자 했지만 그 말에 돌아온 건 짧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 잠깐 누울게요. 차는 나중에요. 딸 하리는 이날 예고도 없이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마당을 지나 문을 열었을 때 식탁은 어지럽고 음식은 절반도 먹히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국물을 붓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목엔 파스를 붙인 흔적이 있었고 지친 기색의 어깨가 깊숙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국자를 조용히 받아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쉬세요. 내가 할게요. 그 말에 정숙희 씨는 어디선가 터져나온 듯한 눈물 한 방울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 장면을 방문 너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 바로 며느리 서진 씨였습니다. 하리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불에서 전 냄새 나요. 어머님, 이건 좀 세탁 좀 해두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베개 저 여기서 잘 수는 있는데 다음날 꼭 피부 뒤집어지거든요. 그 말에 어머니는 뭐라 대꾸도 못한 채 그저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개고 베개 커버를 갈아 끼우러 가고 계셨습니다. 하리는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멍하니 숨 한 번 고르며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방 안에서 이불을 털고 나올 때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샐러드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해독 샐러드로 시킬게요. 어머님 음식은 너무 기름져서요. 아, 그리고 혹시 냉장고에 탄산 있나요? 물만 마시면 속이 너무 쓰리더라고요. 정숙희 씨는 응. 있어. 내가 꺼내줄게. 하고 부엌으로 향했지만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불편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 불편하게란 말 한마디에 하리는 무언가 몸속에서 느리게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숨을 고르고 어머니가 꺼낸 탄산수를 대신 받아 냉장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손놀림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을 때 식탁에는 여전히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묵은지 된장찌개, 도라지 무침, 시래기 조림, 그리고 갈비찜. 정숙희 씨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안 맞니? 간은 많이 안 했고 고기는 기름 다 걷었어. 서진은 젓가락을 들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까 샐러드 먹어서 별로 배 안 고파요. 남편만 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하리는 젓가락을 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지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걸 하리는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습니다. 그 순간 하리는 아무 말 없이 멸치볶음을 조심스레 집어 자신의 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아직도 엄마 손맛 그대로네. 엄마가 이거 도시락에 넣어주면 애들이 다 부러워했었는데. 그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들렸는지 며느리 서진은 슬쩍 눈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옛날 얘기 좀 그만하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입맛에 맞느냐가 중요하죠. 하리는 그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국을 떠 어머니 그릇에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밥 한 술을 크게 뜬 후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어떤 맛인 줄 알아요?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은 사람만 모르는 맛. 저녁을 마친 뒤 하리는 말없이 상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도와드릴까요? 그러나 이미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에도 고개 한 번 안 돌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가족이 하는 일이에요. 정숙희 씨는 그 순간 말없이 입술을 깨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참아서 말 없이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을 대신 감싸주는 딸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어머니는 비로소 어깨를 조용히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엔 전날보다 더 정성스러운 반찬이 올려져 있었다. 할인이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와 손수 만든 음식들이었다. 묵은지 볶음, 들깨 무나물, 계란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구운 감자. 할인은 주방에서 반찬을 마지막으로 담고 있었고 서진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지. 할인 씨가 다 하잖아요. 굳이 이 나이에 부엌 일 계속 하셔야 해요? 그 말에 정숙희 씨가 멋쩍게 웃으며 그래도 손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네. 했을 때 하리는 다소 단호한 말투로 끼어들었다. 엄마는 앉아 있어요. 엄마가 움직이는 건 나로선 싫어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서진은 그 말에 어조에 뭔가 찔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컵을 들었다. 잠시 후 정숙희 씨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서진이 일어서는 척하며 물었다. 어머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할인이 먼저 앞서 걸으며 말없이 문을 열고 말했다. 제가 해요. 언니는 어머니랑 이야기나 하세요. 서진은 멈춰섰다. 분명 자기가 먼저 나선 건데 자연스럽게 순서가 밀린 느낌이 들었다. 거실에서 할인은 어머니의 발을 주무르고 있었다. 건조한 발 뒤꿈치에 수분크림을 바르고 까칠한 각질의 손끝을 조심스레 눌렀다. 서진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다가 작게 중얼였다. 그런 건 어머니가 싫어하시지 않나? 그 말에 할인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엄마는 싫어하진 않아요. 부끄러워할 뿐이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제 친구 엄마들은 잔소리하면서 발도장 찍으라 그러고 시험 끝나면 치킨 사주고 엄마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감기 걸려서 콧물 흘릴 때 아무 말 없이 손등으로 닦아주던 게 전 그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정숙희 씨가 작게 웃었다. 서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말 없이 뒤를 돌아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점심, 하리는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식탁의 중앙 자리에 앉혔다. 서진이 물을 따르려 할 때 하린이 먼저 컵을 들어 어머니에게 물을 따랐고 젓가락을 들기 전엔 먼저 어머니의 밥그릇을 정리해줬다. 서진은 처음으로 느꼈다. 이 집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정숙희 씨가 나물을 집어 딸의 접시에 올리자 하리는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다. 이거 엄마가 할머니한테 배운 거죠? 엄마 된장에는 할머니 맛이 있어요. 서진은 그걸 듣고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정숙희 씨의 음식에 대해 기름져요, 느끼해요, 이건 안 먹어요 라고만 말했었다. 하지만 딸은 그 안에서 기억을 찾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점심을 마치고 설거지하려던 정숙희 씨가 주방으로 향했을 때 서진이 일어섰다. 어머님, 제가 하지만 또 할인이 먼저 말해버렸다. 엄마 앉아 있어요. 저희 둘이 할게요. 그리고 할인이 서진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고 말했다. 언니가 그릇 좀 치워줄래요? 서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순간 뭔가 느껴졌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할인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식탁의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릇을 헹군 뒤 조용히 말했다. 하린 씨, 아까 된장국 맛있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정숙희 씨는 작은 등불 아래서 실을 꿰고 있었다. 낡은 옷에 단추가 떨어진 걸 꿰매는 일이었다. 하리는 안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서진은 방 앞에 멈춰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침을 묻혀 실을 똑바로 세우는 정숙희 씨. 돋보기도 없이 바늘구멍에 실을 꿰느라 몇 번이고 실패하는 모습. 그 손등에는 주름이 깊고 손톱 끝은 희게 일어나 있었다. 그 모습이 왜 이리 마음에 걸릴까? 서진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나이 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손을 몇 번이나 튕겼는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다.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 전날 할인이 만들어 놓은 묵은지 찌개가 있었다. 서진은 묵은지를 가위로 자르며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식탁에 밥과 반찬을 올려놓고 부엌 문을 바라보다가 서진은 한 발 내딛었다. 정숙희 씨가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던 중 서진이 먼저 다가가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차렸어요. 혹시 싱거우면 말씀 주세요. 순간 정숙희 씨는 말없이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너무 일찍 일어난 거 아냐? 그 말 속엔 고맙다는 감정과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조금씩 배워보려고요. 하린 씨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침 식탁, 서진은 말없이 국을 어머니 앞에 놓아드렸다. 하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정숙희 씨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거 맛있다. 그 말에 서진은 숟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식사 후 할인이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설 때 서진이 먼저 말하며 움직였다. 하린 씨,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하린 씨랑 이야기하세요. 할인은 살짝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서진은 정숙희 씨에게 작은 물수건을 건넸다. 손 씻으실 때 이걸로 닦으세요. 아침에 보니까 손등에 각질이 좀 있더라고요. 정숙희 씨는 놀란 듯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한마디를 꺼냈다. 고맙다. 그 한마디는 서진이 시집 온 이후 처음 듣는 진짜 고맙다는 말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할인과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풀벌레 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서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린 씨, 어머님이 저한텐 감정이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신 보니까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말 대신 침묵하신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웃었다. 맞아요. 엄마는 감정을 아끼는 분이에요. 그 대신 행동으로 사랑하세요. 서진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랑을 나도 이제 좀 배워보려고요. 그날 저녁 집 마당에 평상 하나를 꺼냈다. 할인이 나무 의자를 닦고 어머니를 앉혔다. 서진은 부엌에서 수박을 썰고 있었고 달빛은 느릿하게 마당을 덮고 있었다. 정숙희 씨는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별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다. 할인이 묻는다. 엄마는 언제 제일 외로웠어요? 정숙희 씨는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다. 도윤이 군대 보내고 할인이 유학 간 그 해 아무도 없는 집에서 김치 한 포기 혼자 담갔을 때 서진이 수박을 들고 와 멈춰섰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그 시절 정숙희 씨의 외로움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수박을 먹었다. 하리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서진은 조심스럽게 건넸다. 어머님, 제가 처음 시집 와서 했던 말들 혹시 많이 속상하셨죠? 정숙희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수박 한 조각을 들더니 말했다. 내가 말한 건 다 맞는 말이었어. 도시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선 답답하고 불편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말보다 아무 말도 없는 내 얼굴이 더 힘들었어. 서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리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감쌌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정숙희 씨가 물을 끓이는 모습을 보다가 말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제가 해볼게요. 어제 하린 씨한테 배운 계란찜, 그거 좀 해보고 싶어요. 정숙희 씨는 놀라며 말했다. 아니야. 힘들 텐데. 그 말에 할인이 나섰다. 엄마, 어제 내가 뭐라 그랬죠? 엄마는 쉬는 게 저희한테 주는 선물이라고요. 정숙희 씨는 웃었다. 그리고 정말로 처음으로 부엌 옆 작은 의자에 앉았다. 서진은 어설픈 손으로 계란을 풀고 김치 국물 조금을 넣고 중불에 뚝배기를 올렸다. 그 모습에 할인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언니, 그거 어제보다 잘하네. 근데 간장은 2방울이면 충분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맛은 강한 거 말고 오래 남는 거라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란찜을 한 번 더 저었다. 그 손끝에 처음으로 정숙희 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실려 있었다. 그날 아침 식탁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서진이 만든 계란찜이 가운데 놓였고 하리는 직접 깍두기를 꺼내 놓았다. 정숙희 씨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나 오늘 밥 얻어먹는 거 처음이네. 기분이 이상하게 좋다. 그 말에 하리는 살며시 웃었고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제가 종종 해드릴게요.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마음은 진심이에요. 도윤과 서진 부부가 서울로 돌아가는 날, 집 안은 조용했다. 트렁크에 짐이 실리고 이별 인사만 남은 아침, 서진은 현관에 앉아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어머님, 다음엔 조금 더 빨리 알려주세요. 지난번처럼 갑자기 연락하시면 저 일정 다 틀어지잖아요. 정숙희 씨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은 피곤했고 조금은 지쳐 있었다. 딸 할인이 커피 2잔을 들고 나왔다. 하나는 어머니 손에, 하나는 서진 앞에 내밀었다. 하지만 서진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아, 저 아침에 카페인 끊었어요. 하린 씨는 참 잘 챙기긴 한다. 저보다 엄마랑 더 친한 것 같아요. 그 말에 할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맞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진짜 딸 노릇하고 싶거든요. 서진은 순간 당황한 듯 웃었지만 그 말은 정숙희 씨의 가슴 한가운데 박혔다. 며느리 서진은 트렁크를 닫으며 말했다. 다음엔 언제 올지 아직 몰라요. 일정 봐서 될지. 근데 이번에 계란찜은 맛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니라
할인 씨가 하신 거지만요. 정숙희 씨는 무거운 웃음을 지었고 그 옆에서 하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나 다음에 내려올 땐 우리 언니, 없이 둘이만 시간 보내요. 엄마랑 저녁 같이 먹고 영화도 한 편 보자. 그 말에 정숙희 씨는 처음으로 딸과 눈을 맞추며 웃었다. 그 웃음엔 그래. 넌 정말 나한텐 보물이야.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 서진은 돌아가며 어깨를 툭 치듯 인사했다.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아, 저희 올라가면 바쁘니까 따로 전화는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대신 문자 주시면 확인은 할게요. 정숙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옆에서 하리는 말했다. 엄마, 제가 도착하면 꼭 전화할게요.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이따 이불 덮고 낮잠도 꼭 주무시고요. 차가 떠난 뒤 하리는 돌아서서 어머니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춥죠? 지금은 따뜻해도 오후엔 또 바람 불어요. 정숙희 씨가 말했다. 넌 꼭 내가 바라는 걸 먼저 안다. 하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저 시어머니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날 늘 불편해하세요. 저도 그게 무섭고요. 그래서 더 그래요. 엄마는 날 따뜻하게 받아주셨으니까 전 더 잘해드려야죠. 그 말에 정숙희 씨는 할인을 끌어안았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희는 가능하면 해피엔딩의 사연을 올려 시청자분들이 항상 희망과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좋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